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동안에는 우리는 쭉 음양오행을 중심으로 하고 오장장부에 맞춰진 음악, 목기음악, 화기음악, 토기음악, 금기음악, 수기음악 그러면서 오장장부와 음양오행에 대해서 한방음악 치료를 쭉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 몇 번 동안 앞으로 몇 차례는 바로 사상체질에 관련된 한방음악 치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래요. 한의학 하면은 내 체질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요. 이렇게 사상체질은 한의학이다 생각하시는 분 참 많으실 텐데요. 사상체질은 바로 지금부터 120, 30년 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1894년 그 동무 이재마 선생님에 의해서 우리나라 한의학으로 창안된 그런 한의학이 바로 사상체질 의학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한의학은 바로 음양오행을 중심으로 한, 지금도 그렇게 음양오행을 중심으로 약을 처방하고 침을 놓고 하는 한의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바로 그러한 주류 한의학 의학을 우리가 증치의학 아니면 변증시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 증치의학이 아니라 체질로 구분해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창안된 그러한 고유한 우리나라만의 한의학, 그게 바로 사상체질의학인데요. 사상체질의학은 바로 4개의 장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바로 폐, 비, 간, 신이라고 하는 4개의 장부입니다. 우리가 음양오행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오장장부는 간신비폐 신 오장장부였잖아요. 근데 이러한 오장장부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 바로 사상체질의학에서는 폐, 비, 간, 신이라고 하는 4개의 장부의 대소 편차에 의해서 체질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것이죠. 대소 편차? 그렇죠. 폐, 비, 간, 신이라고 하는 4개의 장부가 어떤 장부는 크고 어떤 장부는 작고 그러면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장부가 대소 편차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바로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폐, 비, 간, 신이라고 하는 4개의 장부에 어떠한 장부는 기운이 성하고 발달되어 있고 어떤 장부는 그 기능이 좀 떨어지고 약해서 이걸 바로 4개 장부의 대소 편차에 의해서 바로 사상체질이 구분되는 것이죠. 또 하나, 사상체질에서는 이렇게 윗선대부터 풍부받았다, 풍수받은, 그러니까 윗대로부터 무엇인가 이렇게 유전되어 기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엄마, 아버지에 의해서 그 태어난 아들과 딸들은 길에 가다가도 너는 참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어떤 사람은 너는 참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많이 닮지만, 그래서 외형을 봐서도 금방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사상체질에서는 이렇게 외형을 보고 체질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보고 해서는 큰 오산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외형만 보고 체질 구분하는지 아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어깨가 좁으면 소양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어깨가 넓으면 소양인이다, 이렇게 외형을 보고 사상체질을 구분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은 많으시거든요. 어깨 크기가 넓다, 작다, 하체가 발달했다, 발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외형만을 보면서 사상체질을 구분하기를 좋아하시는데 실은 그렇지 않고요. 외형 또한 사상체질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바로 외형이 아니라 두 번째는 심성을 보고서 사상체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심성이 뭘까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외향적인 그러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소극적인 내향적인 기질을 갖는 사람이 있지요. 그걸 우리가 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외향적이냐 아니면 내향적이냐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심성 중에서는요, 욕심스러운 심성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보면은 욕심을 막 부리는 사람, 우리가 그걸 먹심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음식 보면서 내 것을 많이 먹으려고 애쓰는 사람, 같이 먹으면 급하게 막 많이 먹는, 이렇게 음식에 대한 욕심도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욕심이 좀 덜한 사람도 있지요.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좀 없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요. 이것도 바로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그 사람의 심성이 그렇기 때문에 욕심스러움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것 또한 심성의 차이가 있는데 바로 사상체질을 구분할 때도 그렇게 심성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정말 체질을 잘 구분하려면 그 사람들의 각 개인의 병리적인 것, 생리적인 것, 이것을 꼭 봐야만 정확한 체질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생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땀이 하나도 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폐활량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폐활량이 좀 좁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좀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소화는 걱정 없는 사람이 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각 체질별로 각 개인의 생리적인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생리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 체질별로 일어나는 병증도 다 다르거든요. 결국 병리적인 그런 상태도 다 다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상체질인을 위한 한방음악치료 이거를 따로 띄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방음악치료에서는 음악을 오행으로 분류해서 목기음악, 화기음악, 토기음악, 금기음악, 수기음악 이렇게 오행으로 분류해서 한방음악치료를 실시하는 오행음악 분류에 의한 오행적인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한방음악치료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4개의 체질 태양, 태음, 소양, 수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렇게 4개의 체질로 구분해서 하는 각 체질별 한방음악치료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상체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서 각 체질별 건강을 위한 한방음악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까지 쭉 뭘 말씀드렸냐면 각 체질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 바로 체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대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풍부받은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고유의 자기만의 각 개인의 특질이 있고 그 체질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체질을 진단할 때는 어떻게 진단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 사람의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형도 먼저 체질로 볼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두 번째 그 사람의 심성까지 봐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심성 우리가 보통 때 가지고 있는 평상시 갖고 있는 그런 심성을 항심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보통 때 어떤 심성을 가지고 생활하는지 그렇게 항심이 어떤 게 있는지 평상시에 그 심성을 봐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바로 그 사람의 생리적인 특징, 병리적인 특징 이것을 꼭 봐야지만 체질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하는데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폐비간신이라고 하는 4개의 장부의 대소편차에 의해서 체질을 구분한다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4개의 장부의 대소편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에노히락 좀 어렵지요. 에노히락이라고 하는 그 4개의 성정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에노히락이 여러분이 감정적인 거거든요. 그 에노히락의 기운에 의해서 바로 폐비간신이라고 하는 4개의 장부의 대소편차가 영향을 받거든요.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상체질이라 하더라도 그냥 외형만 봐서 판단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각각 독특한 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체질의 특성에 따라서 바로 한방음악치료를 투여한다는 것.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각 체질, 4개의 체질, 사상체질인의 한방음악치료를 앞으로 쭉 어떻게 해나가는지 기본적인 공부를 오늘 첫 시간에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친구들 그 사람들의 체질도 어떤 체질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일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일에 굉장히 폭넓은 이해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앞으로 한 편 한 편 체질별 한방법치를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